최근 들어 엉덩이와 무릎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의학계에서는 지나친 음주와 과도한 스트레스제 복용으로 그 원인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과 엉덩이 관절의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은병원의 손명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고관절이라고 부르는 엉덩이 관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엉덩이 관절은 이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로서 골반의 비구와 대퇴골두가 이루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둥근 대퇴골두가 비구에 끼어 있는 엉덩이 관절의 한 면은 구형이고 또 한 면은 구형이 완전히 들어맞는 소켓 모양의 관절로서 우리 몸의 관절 중 유일한 볼 소켓 모양의 관절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운동축을 가지고 있어 운동 범위가 크고 자유스러운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엉덩이 관절에 생기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 연골의 자연적인 노화나 유전적 요인 또는 관절의 많은 사용으로 발생하여 엉덩이 관절의 연골이 닳아 없어져 결국 엉덩이 관절의 기능이 상실되어 통증이 생기고 관절 운동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아픔의 느낌은 어떤가요? 좀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엉덩이 관절은 몸속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고 통증 부위 또한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 또한 때로는 허리 통증과 유사해서 디스크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 등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을 때 이미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고관절은 치료도 어렵고 또 처음 진단하기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제 고관절 내시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관절 내시경은 다른 관절 내시경에 비해 국내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사 수도 적고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복잡하고 관절이 깊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러나 관절 내시경 수술로서 영상 검사로도 알기 힘든 관절 속 이물질이나 연골 등 손상 부위를 눈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치료도 가능한 장점이 있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관절 내시경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관절 질환 중에서 이 관절 내시경이 적용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관절 내시경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으로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대퇴골과 비구가 관절 운동 중에 부딪히는 것으로 충돌되는 부위의 관절 연골이나 비구를 감싸고 있는 비구순의 파열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료를 해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평소 고관절 부위가 아픈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고 MRI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 하는데 계속 아파서 내원하여 진단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질환을 방치하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어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해야 할 상황까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관절 내시경으로 치료가 힘든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대체하는 치료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인공관절 소재로는 어떤 것들이 쓰이나요? 네, 과거에는 이제 금속 재질로는 대퇴골두하고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라이너를 사용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재료공학과 의학의 발달로 더욱 진보된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삽입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라믹을 이용한 재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삽입물의 디자인이나 표면 처리 방법 및 그 재질의 발달 등으로 인공관절 삽입물의 획기적인 수명 연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게도 이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의 소재뿐만 아니라 이 수술의 정확도도 높이는 또 여러 가지 수술법도 많이 개발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특히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인공관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센서를 뼈에 부착해서 적외선을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된
환자의 자료를 이용해 뼈의 두께, 위치, 인공관절의 각도와 간격 등의 영상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술로 인해서 인공관절의 마모도 적어져서 인공관절의 사용 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엉덩이 관절, 인공관절 전 치환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반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엉덩이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언제부터 걸을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예, 인공관절 삽입물은 삽입물 주위로 뼈가 자라 들어가서 그 고정이 확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목발 사용이 필요합니다. 삽입물의 종류에 따라 그 고정되는 시기가 다르지만 보통 6주 정도는 걸립니다. 엉덩이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평소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어떤 중요한 질문이 네. 되겠습니다. 그 인공관절의 경우에 그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 한 2개월 정도는 반드시 의자 및 침대를 사용해야 하며 고관절을 90도 이상 그 굽히는 동작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다리를 벌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변기를 사용할 때나 신발을 신을 때 주의해야 하며 바닥에 쪼그리거나 양반다리 자세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좋지 않으므로 수술 후 2개월까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엉덩이 질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많이 살펴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무릎 관절이거든요. 그렇죠. 네, 무릎 관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몸에서 이 무릎은 가장 큰 관절입니다. 이 튼튼한 4개의 인대가 무릎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척부인대, 외측 척부인대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무릎의 기능은 접었다 폈다 하는 기능뿐 아니라 약간의 회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외상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죠. 네, 이 무릎의 연골이 닿아버려서 이 뼈와 뼈가 부딪혀서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초기에는 많이 걷거나 심한 운동을 한 경우에 통증과 부종이 나타났다가 충분히 쉬게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허리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장기간 걸을 때, 흐린 날씨 또는 비가 올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 악화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나고 춥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도 악화되며 운동할 때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또는 오래 쉬고 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뻣뻣해 오는 느낌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활동을 하면 나아지고 대개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릎 관절 질환에도 이 관절 내시경 시술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예, 무릎 관절도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 도입되어서 위 내시경을 하듯이 관절 속 병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8배 이상 확대된 모습으로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작은 손상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무릎 관절 질환 중에서 관절 내시경 시술을 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이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골과 연골판은 서로 다른 구조물입니다. 연골은 관절을 움직일 때 그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관절을 덮고 있는 하얗고 매끄러운 구조물이고 연골판은 이 연골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무리가 간 것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무릎 연골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초기 진단이 중요하므로 손상의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파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 관절 내시경과 시술을 이용한
봉합술이나 재건술을 시술하게 됩니다. 네, 이 무릎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치료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무릎 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은 심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심하게 닳고 망가진 낡은 관절의 관절면을 깎아내고 그 자리를 금속 합금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결국 통증을 없애주는 무릎에서 하는 최종 단계의 수술이 바로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전하고도 성공적인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어 노년을 활동적이고 우아하게 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예, 수술 후 아프지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이 한국식 생활에서 주로 많이 하는 쪼그려 앉는 자세, 이 방바닥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동은 다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어서 사소한 충격에도 인공관절 주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그 정기검진과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이 인공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연령은 기준은 없으나 대개 65세 전후가 이 수술하기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관절의 수명이 10년 내지 15년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한 번의 수술로 평생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관절 손상이 심하면 40대 연령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하며 70대 이상의 고령에서도 건강 상태가 좋다면 수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이보다는 전신 상태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건강 상태로 좀 체크를 해보고 결정이 나는 거네요. 이 다른 질병이 있는데도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고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대개 인공관절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고령의 환자가 많아서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전 환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흔한 성인병인 고혈압과 당뇨는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 전에 조절하여 수술을 시행하면 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는 수술 상처의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 통증을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약, 저런 약, 심지어는 이제 처방전 없이 받은 약들도 많이 복용하시는데 정확한 진단 후에 특히 관절염의 초기, 중기, 말기 등의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른 맞춤 치료가 제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내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면서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날씨죠? 요즘 경치 구경하신다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구경 가실 때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하셔야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